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9살이라고 합니다. 헌데 외과계에 이 평균 수명을 10살이나 연장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물에 대해 찬사를 보내야 마땅한데 아직도 그에 대한 평가가 둘로 나뉩니다. 그는 미치광이 과학자인 매드 사이언티스트다 라는 의견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한 선구자다 라는 의견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외과계에선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죠. 소련의 천재 의사 블라디미르 데미코프의 키메라 실험입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련 연방의 어느 외과 의사가 야전병원에서 실력을 쌓고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데미코프. 그는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실력만큼 소문도 빨리 퍼졌습니다. 입소문이 금세 퍼져 결국 소련 정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모스크바 외곽 비밀연구센터에 그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의 임무는 소련 외과 기술의 위대함을 세계 만방에 떨쳐 보이는 것이었죠. 거기서 그는 남들이 상상치도 못한 엽기적인 실험을 생각해냅니다. 그건 강아지 머리를 산채로 뜯어 다른 강아지 몸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초기로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더라도 영양을 공급한다면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이론에서 시작한 것이었죠. 1954년 드디어 머리 둘 달린 개를 창조하는데 성공합니다.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살아있는 작은 강아지의 윗부분을 잘라서 인공심장을 이용해 생명을 유지시킨 후 큰 강아지 몸에 이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몸 하나, 머리 둘인 키메라 개를 만들었습니다. 기관과 식도는 열어놓은 채로 이식했기 때문에 작은 강아지는 큰 강아지의 순환계를 통해 혈액을 공급받았습니다. 3시간 후 큰 강아지가 눈을 깜빡였고 4시간이 지나자 목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 이식된 작은 강아지의 머리도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마치 신화 속 괴물 키메라처럼 하나의 몸통에 여러 개의 머리가 달린 끔찍한 형태의 키메라개가 탄생한 것이었죠. 첫 번째로 탄생한 키메라개는 기운을 차리고 나서는 데미코프 조수의 손가락을 세게 물 정도로 기운이 넘쳐났지만 6일 만에 감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미코프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그 뒤로도 몇 년 동안이나 20차례나 계속되었습니다. 실험 과정은 더욱 잔인해져 갔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혼합하거나 자매의 몸을 서로 붙이고 부부의 몸을 연결하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생명의 존중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마리의 강아지가 희생되었습니다. 소련 정부마저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그만하라고 지적했지만 데미코프는 이를 여분히 무시하고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데미코프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키메라개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1959년 각국의 여러 의사, 기자들을 초청해 키메라개를 만드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식 과정에서 그는 망치로 탁자를 두드리며 잘려진 개의 머리가 망치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키메라개는 29일간 생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개의 머리는 하나의 순환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식된 작은 강아지의 머리는 성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먹을 필요가 없지만 자기 몫을 알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화나면 성견의 머리와 귀를 깨물면서 다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전 세계는 잔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외과계에선 엄청난 성과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1960년 데미코프는 필수적 장기에 대한 장기 이식 기술을 창시해내고 그는 자신이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와 기술을 논문에 집필했고 이 논문은 2년 뒤인 1962년 서방 세계를 포함한 전 세계에 공개가 됩니다. 장기 이식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하던 시대에 전 세계에 공개된 그의 장기 이식 기술은 서방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은 제2 스푸트니크 쇼크로 불리게 되죠. 당시 의사들도 개념조차 잡히지 않았던 이 장기 이식 기술은 데미코프의 공개 논문 덕분에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1967년 크리스천 버나드라는 남아공의 한 의사가 데미코프가 개발한 장기 이식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간 필수적 장기 이식 수술을 성공시킵니다.
데미코프가 직접 성공을 못 시킨 건 이론은 완벽했지만 안타깝게도 정교한 손작업이 필요한데 1960년대 중반 데미코프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정교한 손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크리스천 버나드라는 외과 의사는 1960년과 1963년에 자신이 존경하는 데미코프의 연구실을 방문한 바 있으며 그를 스승으로서 생각했고 데미코프를 대신하여 인간에 대한 필수적 장기 이식 수술을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성공하게 된 거죠. 데미코프, 그가 외과계의 신이라 불렸던 것은 그의 업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37년 세계 최초 인공심장 개발, 1946년 세계 최초의 이소심장과 심장폐 이식 성공, 1947년 세계 최초의 폐이식 성공, 1948년 세계 최초의 간 이식 성공, 1951년 세계 최초의 동소심장 이식 성공, 1952년 세계 최초의 유방관상 문합 성공, 1954년 세계 최초의 머리 이식 성공, 1960년 필수적 장기 이식 기술 창시, 1962년 필수적 장기의 실험적 이식 수술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1967년 세계 최초의 인간에 대한 필수적 장기 이식을 성공시킵니다. 이 많은 업적들이 오늘날 의학계에선 데미코프가 장기 이식 기술을 100년이나 앞당겼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물론 데미코프가 장기 이식에 대한 연구한 30년대부터 60년대에 생체 이식, 장기 이식을 연구한 의사들이 여럿 있었으나 여러 장기들 중 인간에게 꼭 필요한 심장 같은 소위 말하는 중요 장기인 필수적 장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또 필수적 장기 이식 기술에 대한 결과를 낸 건 데미코프가 유일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출시했던 필수적 장기의 실험적 이식 수술은 30년간 유일한 필수적 장기 이식 기술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뼈대가 되어 두 번째 장기 이식 기술 논문이 집필될 수 있었고 두 번째 논문이 나오는데 약 30년이 걸렸다는 것을 고려하면 데미코프가 필수적 장기 이식 기술을 100년이나 앞당겼다는 소리는 전혀 과장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천재 의사들이 데미코프가 만든 뼈대를 바탕으로 살 조금 붙이는데도 25년이 걸린 만큼 필수적 장기 이식 기술에서 데미코프는 시대를 초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환자에게 공유했다고 평가받는 건 바로 세계 최초의 인공심장의 개발이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건 당시 작은 강아지한테만 쓸 수 있었고 인간한테 적용하는 건 실패했지만 그가 인공심장을 연구하고 만들면서 구상한 개념은 전 세계에 많은 영감을 주었고 이 기술에서 더 발전된 인공심장과 에크모 같은 생명유지장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유지장치는 환자의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의 수술과 매우 큰 대수술을 할 때 수술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가는 미친 의사라는 평가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당시 연구원들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험에 희생된 동물들을 위한 기도, 위령제 같은 것을 했었는데 데미코프는 그런 것에 참여했던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내성적이기도 했고 미친 의사로 소문이 나면서 동료 의사들에게 기피 대상 취급도 당하긴 했습니다. 심지어 실험의 실패로 죽기 직전에 고통스러워하는 개에게도 그는 끝까지 극한의 실험을 진행했고 1, 2초라도 더 늦게 죽게 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매달리는 연구를 했기에 데미코프는 감정이 없는 사람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는 장기이식이라는 자체가 제대로 된 개념조차 잡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던 소련 복지부마저 굳고만 탕진하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친 의사 취급을 했었는데 그는 결국 필수적 장기이식 기술을 창시했고 이 공로로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조국 공로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1998년도 82세의 나이로 돌연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고령으로 사망할 때까지 생명체의 기능을 살리려는 순수한 목적의 과학 실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자면 데미코프는 식물 인간을 이용하여 여분의 팔다리를 붙여 필요할 때 잘라 쓰는 수술용 여벌 장기은행 중고 팔다리 시장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조직 거부 반응이란 걸 몰랐기에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가 만든 키메라계는 아직도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보면 절대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 실험이 순수한 과학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실험일까요?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의 병적인 환상을 채우기 위한 잔인한 고문에 불과했을까요? 진실이 어떠하든 과거에 이러한 실험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잔인한 과오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은 블라디미르 데미코프가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한 선구자라고 보십니까? 오늘의 유술램프는 여기까지입니다.